안녕하세요. 포유연구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산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1년 이상 테마주라 하면 테마주인데 AI 기업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을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등락이 심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엔비디아 주가 향방에 따라서 등락폭이 심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엔비디아 스와개미들 지금 뒤늦게 뛰어든다. 그러니까 2022년 초처럼 테슬라 뛰어드는 불나방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도 이제는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은 지금 미국에서 최고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 상승 속도는 너무 빠르다.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지난 4월에 제가 어떤 분이 공무원분 같은데요, 엔비디아 주식을 어떻게 사볼까 하길래 4월 그때 제가 조정 받을 때 매수하라,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한 60% 가까이 올랐거든요. 고점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단기에 주가 상승률이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흥미로운 점은 있어요. 4월경에는 주가가 많이 낮았죠. 엔비디아 주가 지금 대비. 그때 정권 전문가들 PR 산출한 걸 보면 65배였거든요. 근데 4월 라인이 1분기 지금 실적이 발표가 다 됐으니까 1분기 엔비디아 실적을 감안한 정권 전문가들의 향후 12개월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낮아졌어요. 지금은 50배예요. 그때는 65배인데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권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 거품이다 하고 할 때 결국은 12개월 주가 수익률을 산출해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 봤다는 거죠. 지난 1년간은 계속 미국 경제 망한다고 하니까, 또 엔비디아 너무 지나치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니까 1년 전에는 엔비디아 공매도도 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도 저평가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테슬라는 너무 좋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이 12개월 미래를 향한 12개월입니다. 12개월 주가 수익률 산출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해 엔비디아 주가 수익률 1년치, 그죠? 향후 1년 평가를 했다면 지난해 초에는 23년 초지요. 그러면 30배도 안 나오는 거지, 20배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전문가들은 60배가 나온 거예요. 60배, 70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를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고, 테슬라는 너무 과다하게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권 전문가들이 산출한 향후 12개월 주가 수익률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느냐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포유환율연구소도 엔비디아가 너무 지나치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스와개미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뒤늦게 또 스와개미들이 지난해 테슬라처럼 거의 뭐 돈 사질뭐 쥐고 뛰어들고 있다, 불나방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도 했고, 뭐 전화 오시는 분들도 한두 분 있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또 그동안 좀 덜 올랐는데 미래가 괜찮아 보이는 주식이 또 브로드컴이죠. 덜 올라가지고 지난 4월 이후에 이제 거의 뭐 한 7, 80%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100% 가까이. 이 브로드컴이 이제 뭐 영업이익률은 1분기 영업이익률인데 그래 높지는 않는데, 근데 23%는 한국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삼성전자 9%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1분기 영업실적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개선이 되는데도 9%밖에 안 돼요. 근데 브로드컴은 23%나 되니까 거의 뭐 3배 가까이 되죠. 근데 좀 브로드컴이 또 애플에 그 AI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난해에도 브로드컴도 검토를 한번 했어요. 보도를 잠시 방송으로 언급 정도만 했지, 엔비디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그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브로드컴을 자료를 만들어 놓고 방송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 브로드컴도 좀 작게 올랐고, 지금 AI가 점점 확산될수록 또 엔비디아 대항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엔비디아 그 AI 가속기, 그러니까 AI를 계속해서 조금 발전시킨, 그러니까 AI 지능을 좀 더 빠른 속도로 보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기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계가 엔비디아가 지금 한 대에 5천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환율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것도 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가 AI 관련 업계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용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기업이 브로드컴, 시스코 뭐 이런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쪽이 대항마로서 조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 또 AI 관련 분야의 전기 소비량이 많은데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또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브로드컴도 그런 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브로드컴이나 삼성전자나 시스코 쪽에 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브로드컴과 시스코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권 전문가들이 브로드컴이나 시스코에 대해서도 과연 제대로 주가 수익률을 산출했는지도 한번 또 재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인비디아의 그 4개 회사가 대항을 하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조금 부정적이고, 나머지 이 4개 회사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봤을 때 주가 수익률 12개월을 산출한 것은 조금 또 잘못 산출한 거 아니냐, 좀 더 비관적으로 본 거 아니냐 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정권 전문가들이 산출한 주가 수익률은 그렇게 신뢰도는 높지 않다. 근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 정권 전문가들이 잘못 산출한 주가 수익률,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특히 잘못 산출을 한 것을 가지고 미국 증시가 거품이다,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죠. 근데 1년이 지나도 시장 전체 주가 수익률은 그래 많이 높지는 않아요.
또 그 한계 기업이 많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은 주가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성장 기업은 그 주가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보면 정권 전문가들이 산출한 것이 오히려 그 높다. 실제보다. 그것을 증명한 기업이 엔비디아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해당되겠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12개월 주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낮았었어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거는 정권 전문가들이 잘못 산출을 해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테슬라가 해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만큼 정권 전문가들이 산출한 PR이 신뢰도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가가 거품이니 아니니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신뢰도 측면에서 어머니다. 특히 미국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뭐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국내에. 그런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뭐 주가 수익률은 신뢰도는 없다. 그래서 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조정은 받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최근 6월 지금 22일이니까 아직까지 6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서비스 PMI라고 볼 수 있네요. 제조업 PMI도 6월 20일까지 밖에 안 되지만은 올보다도 오히려 나아지고 있거든요. 제조업도 그때는 48로 툭 떨어졌는데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와가 있고, 물론 아직 한 10일 남았는데 제조업도 서비스는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전문가들 예상보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많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엔비디아 내린다에 배팅한 사람도 많거든요. 엔비디아 내린다 푸드 옵션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아직도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주가 수익률이 테슬라하고 다르잖아요. 영업이익률도 다르고 주가 수익률도 달라요. 테슬라는 달러당 주당 1000불 이상 할 때 주가 수익률이 거의 뭐 200배였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50배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AI 산업이 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공매도 할 만큼의 매력적인 주가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하더라도 아래쪽에 배팅이죠. 공매도를 하더라도 타이밍이 있는데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다. 본격적으로 내리더라도 상봉을 만들고 내려가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봉오리가 조금 내리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봉오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엔비디아 공매도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타이밍은 아니다. 주가 수익률도 테슬라급은 아니다. 테슬라는 1000불 할 때 200배는 그거 높은 거거든요. 근데 기업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테슬라는 낮았단 말이에요. 그 무렵에. 근데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64%나 되니까 이게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액을 조금 늘리고 비용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도 또 꾸준히 연구하는 집단이 기업이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64배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반면에 브로드컴이나
시스코는 제가 브로드컴은 최근에 한 서너 차례 얘기한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매력적이다. 브로드컴도 한 2년 전에는 이 영업이익률이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낮아졌지만은 또 새로운 지금 엔비디아 대항마로서 4개사가 협력한다면 얼마든지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방송 내용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또 시장 전체로 보면 금리는 10년물 국채입니다. 4.0에서 4.5 사이에서 그 박스권 등락할 것 같아요. 근데 10년물이니까 0.5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4.5 정도에 오면 매수하고 당분간은 4.0 정도에서는 그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면 이 수익률도 만만치 않을 거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는 7, 8, 9 중에 한번 조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7월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6월 그 강연을 한번 해보고자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적극적인 사람이 그래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 지금 주춤하고 7월에 한번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7월에 하면 오히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안 좋을 때 아니면 아주 좋을 때 세미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월에 한번 해볼까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또 7월에 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아까 좀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또 세미나가 아무래도 효과적이니까 6월은 지나갔고요. 6월에 했으면 좀 엔비디아 같은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또 조정을 받는 것을 감안해가 조정 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이번에도 조정 받으면 10%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면 20% 30% 조정 받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저는 지금까지 지난 3년간 제가 날짜를 잡을 때는 상당히 적기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여튼 오늘 방송의 주제는 AI 기업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주가의 세대교체입니다. 실력이 엔비디아가 또는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수요가 재고가 많다는 거지요. 제품이 재고가 많아야 정상인데 기업은 수요가 너무 밀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쪽에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반도체는. 그런데 엔비디아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쪽이 오히려 조금 다음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를 한다면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환율은 다음 세미나 때 한번 하고자 합니다.